30년 넘게 해외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막상 은퇴 후 돌아온 현실은 월세방 한 칸.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허탈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이민 생활을 30년 가까이 버텨온 은퇴자들의 현실, 그들이 겪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조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 30년 된 김 씨 부부. 두 분은 식당 일을 하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기를 수십 년. 남들은 집값 오를 때 부동산을 사고 은퇴연금을 착실히 모았다지만 이 부부는 학비와 생활비, 고국에 남은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돈으로 통장이 늘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은퇴를 맞이했을 때 손에 남은 건 약간의 사회보장연금과 작은 저축분.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부부는 월세방 하나를 얻어 노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변에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계속해야 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자꾸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자녀와도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우릴 위해 희생한 건 알지만 이젠 각자 삶이 있으니 부모님도 알아서 하셔야죠. 라는 자녀의 말은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캐나다에 사는 이민 1세대 박 씨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이민 초창기엔 한국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고된 육체 노동으로 세월을 보내고 나니 남은 건 허약한 몸과 불안정한 생활비였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했지만 물가 상승은 보조금을 금세 무력화시켰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우울감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흘러갔나라는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민자 은퇴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불안정입니다. 자녀 교육비, 송금, 생활비로 인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민 1세대는 정규직 근무보다 자영업, 파트타임, 캐시잡을 오래 해온 경우가 많아 연금이 충분치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거나 월세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심리적 고립감입니다. 자녀 세대는 현지 사회에 잘 적응했지만 부모 세대는 언어와 문화 장벽 속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그 간극은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셋째, 사회적 단절입니다. 이민 생활 동안 주변 커뮤니티와 교류가 제한적이었고 은퇴 후에는 일터에서의 관계마저 끊어지면서 하루 종일 고립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할 땐 힘들어서 고통, 은퇴하니 한없이 공허한 시간이라는 모순된 현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은퇴 후 생활비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어디에 살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연금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면 은퇴 전 단계에서 작은 임대 수입, 배당 소득 혹은 정부 혜택까지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점검표를 만들어 보길 권합니다. 둘째, 심리적 사회적 관계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돈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함께 나눌 친구, 대화할 수 있는 모임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종교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등 자신에게 맞는 커뮤니티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체성과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민자, 부모, 노동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움, 취미 혹은 파트타임 일이라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해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이민 30년의 세월이 월세방이라는 현실로 귀결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관계와 의미를 다시 세우는 노력, 작은 재정 계획과 생활 방식의 전환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준비 여부에 따라 어떤 이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후자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젊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 잘 키워내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영어 한마디 못했죠. 하지만 새벽에 가게 문 열고 밤늦게 닫으면서 자식들 학비 대고 부모님께 생활비 보내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때는 참 바빠서 외로움도 몰랐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정신 팔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그때는 보이지 않던 현실이 확 밀려오더군요. 처음엔 해방된 것처럼 좋았습니다. 새벽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손님 눈치 보며 일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집 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고 점심 먹고 나면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밤이 돼버려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앞으로 남은 세월은 어떻게 하지? 마음이 허전하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고 웃을 일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남은 건 많지 않았어요. 집은 못 샀고 은퇴 후엔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느라 정식으로 연금을 낸 기간도 부족해서 미국 사회보장연금 조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이 전부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전기세, 보험료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퇴했어도 완전히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힘들어도 생활비가 모자라니 파트타임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다녀오면 스스로 초라해지더군요. 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으면서요. 건강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젊어서 무리한 탓인지 은퇴하고 나니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릎이 성치 않아서 오래 걷기도 힘들고 혈압약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픈 걸 참고 일했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보험이 있다고 해도 부담이 되더군요. 병원 다녀오는 길에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 없으니 은퇴 후의 자유도 소용없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기대와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으니 은퇴 후엔 같이 지내며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자기 삶에 바쁘더군요. 오히려 함께 사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건 다행이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마음이 참 허전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루는 작은 손주가 그러더군요. 할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그 말에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30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은 게 이 월세방뿐일까? 이민 간다고 떠날 때는 꿈이 많았는데 그 꿈의 끝이 이렇게 외롭고 불안한 노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생활비가 부족하면 힘들지만 은퇴 후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더 절실합니다. 작은 대화 한마디, 친구와의 짧은 만남,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일부러라도 교회 모임에 나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30년 이민 생활 끝에 남은 게 부족하다 해도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다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돈은 한정돼 있지만 관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마음이 허전하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은퇴 후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주변과 연결돼야 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작은 취미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 그리고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재정을 점검하고 노후의 생활 방식을 미리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30년의 노동 끝에 남은 건 월세방 하나일지 몰라도 아직 제 손에 남아있는 건 하루하루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준비하셔서 은퇴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